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한 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업의 실적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금리 하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 금리가 5%를 갈지 6%를 갈지 7%를 갈지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공포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만 보면 됩니다.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데는 금리만한 요소가 없어진 겁니다. 금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죠. 사실 이렇게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증시의 움직임도 조금씩 좀 난폭해지고 있는데 다 예견이 된 거긴 합니다. 그죠? 이미 이번 주 초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레벨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이미 주 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 통상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무시하고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독특했던 사례인 거고 사실 지금이 순리에 더 맞는 거죠. 지금이 사실 정상적인 거죠. 금리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이런 거 자연스러운 원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금융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다소 좀 이제 이 논리와 이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조금씩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이제는 비이성과 감성이 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좀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감성 이런 공포 이런 게 이제 채권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근데 이게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걸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근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높은 인플레이션 아니면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파월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지금 다소 기술적인 움직임이 너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이성이 슬슬 가미가 되고 있긴 하나 이게 논리적으로 다 정당화가 되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말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약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지금 이게 시장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일단 어제 제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역시 미국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근데 이건 시장의 악재죠. 고용 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 그렇죠. 매파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지금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증시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 이미 금리가 한참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지표 확인하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 근데 이거는 잠시 일시적인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본장에는 다시 금리 올라가고 다시 증시 떨어지고 하면서 다시 이 지표에 대한 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은 고용 지표가 튼튼하면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더 지속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은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해라는 이유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돼서 이건 악재로 보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 또 이 명목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는 않다.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치솟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다소 비이성적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차트만 보면요. 야, 이런 급등이 말이 되냐? 무슨 10년물 국채 금리가 코스닥 개별주 급등하는 것처럼 오르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올라가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파월 의장 연설로 인해서 오늘 아침인가 금리가 5%를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장 초반에 그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장중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5% 터치했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죠. 어젯밤에는 하여튼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업들 실적들 발표가 되고 있고 파월 의장 연설을 했고 또 뭐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어제 기업들 실적 발표들 내용이 전반적으로 뭐 숫자들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 BX 블랙스톤이라고 해갖고 지금 어제 보시면 7.9% 급락했죠. 이게 어떤 상업 부동산과 뭐 관련된 뭐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급락한 게 이런 게 일단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안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이쪽이 아무래도 큰 타격을 좀 받게 되겠죠. 그죠? 부동산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끼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급락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급락을 했다. 그런 점들이 미국 지역 은행들에도 미국 지역 은행들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아직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지역은행 문제는 사실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아직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럭저럭 잘 버텨주니까 얘네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그 3월 달에 지역은행 문제 터졌을 때보다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더 높단 말이죠. 어딘가 지금 이제 피가 터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역은행들요. 뭐 물론 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서 뭐 사실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는 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은행들의 피가 터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역은행들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어제 그 상업부동산 회사 뭐 BX, 블랙스톤 이런 회사들도 급락을 한 것이 좀 일단 개인적으로 제 눈에 띄긴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IT 빅테크가 금리가 장 초반에 좀 떨어졌거든요.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하고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장 초반에 미국 증시 IT 빅테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긴 했으나 장 막판 되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IT 빅테크도 상승률을 되돌리면서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죠. 사실 여기서도 좀 투기적인 측면을 또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미국 증시 1시 이후에 빠졌죠. 1시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시 이후에 빠졌는데 1시가 유럽 증시 문 닫는 시간입니다.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급락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하락해야 되는데 잘 하락을 하고 있고 반등이 끝났으니까 하락하는 게 맞고 잘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지지력의 영향을 받는 자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 정도 이야기 그죠? 여기를 붕괴시켜야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지. 여기서 움직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S&P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S&P도 뭐 위치만 좀씩 다를 뿐 직전 저점 여기 있고 이런 자리에 이제 영향을 받는 자리일 거고 반등을 끝냈으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고 뭐 기업의 실적들도 좀 시원찮고 하니까 빠지는 게 맞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직전 저점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김치국 먹을 때는 아니고 하여튼 뭐 조용히 있을 때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나 하면서 조용히 있을 때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러셀 지수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대형주는 강하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약하죠. 중소형주들은 보시다시피 이 의미 있는 자리들을 다 붕괴시키면서 직전 저점들 붕괴시키면서 확실하게 아래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인데요. 이 지난번에 직전 저점 여기는 이제 다 붕괴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다운을 시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더 빠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이제 보인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다음번 하락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여기
전저점까지 열렸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전저점까지 열린 거죠. 올해 6월 달에 만들어 놓은 그런 저점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가 열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만약 6월 달에 나왔던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그럼 이제 완전 와장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이제 큰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6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점이, 이 자리가 6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그만치 올해 6월이 아니죠. 그죠? 작년 6월에 만든 거죠. 여기서 1년 이상 버텼단 말이에요. 1년 이상 버틴 바닥이 붕괴된다고 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위기다. 예. 이렇게 약한 지수들은 먼저 이렇게 골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가지 참 더 점검할 게 있다면은 그거예요.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린 게 금리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이성적인 구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좀 급락, 폭락 혹은 변동성 확대, 본격적인 좀 비이성적인 장, 이상한 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제 금리가 하루 종일 장중에 강하면서 이 증시가 빠지면서 빅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증시는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직전 저점 붕괴 안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물론 여러 안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조하게만 보면은 더 빠진다는 보장은 일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저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빅스를 보면은 이게 빅스가 레벨업을 했어요. 여기가 딱 봐도 20자리가 지난번에 어떤 전저점,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놨고, 이 중에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하고 고점도 높였으니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레벨업이다, 나 더 간다 라는 그런 신호가 어제 등장한 겁니다. 그나마 여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이성의 구간, 좀 어떤 논리가 먹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비이성의 구간, 이제 투기의 구간, 본격적인 그런 구간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넘어왔다고 해서 내일도 폭락한다, 내일 모레도 폭락한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뭐 대폭락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성과 논리가 잘 통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우리는 이렇게 빅스가 낮은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뭔가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예.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즐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제 갈수록 대응은 어려워질 거다 싶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난리가 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다만 그게 오늘 밤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졌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등장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플 이런 거 올랐다 빠졌죠. 그래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얘도 혼란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직전 저점이 다 살아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좀 보자면요. 유럽 증시 이런 모습이에요. 어젯밤에 지지력 전저점, 여기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지지력이 없다. 그죠? 예.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시간 문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붕괴되면 본격적으로 변동성 확대의 구간, 여기 붕괴되면 여기까지 하락의 목표치가 열리게 되겠죠.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금리가 오늘 아침에 5%인가를 잠깐 터치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금리가 지금 금리의 변동성이 증시의 변동성보다 훨씬 크거든요. 지금 금리가 훨씬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어제 일단 변동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짜 진정한 오버슈팅이 한 2, 3거래일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논리, 순리, 뭐 어떤 평상시대로라면은 사실 이쯤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한 번쯤 쉬어가는 게 적당한 자리이긴 해요. 보시면 지난번에 상승했던 것처럼 보시면은 한 2, 3거래일 올랐다 하루 쉬고, 2, 3거래일 올랐다가 한 하루 쉬고, 2, 3거래일 올랐다 하루 쉬고 이렇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비이성이 이제 갈수록,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비이성이 좀씩 강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일단 좀 쉬어가는 게, 조정이 나오는 게 5%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나,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또 대폭등을 이어갈지는 알 수 없다. 저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비이성적인 구간이 돼서 이제 뭐 하차는 제 실력으로는 뭐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이게 이제 비이성의 영역, 그죠? 빅스도 그래서 좀 전에 빅스 보여드린 거예요. 빅스가 레벨업이 돼버려서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돼갖고 이건 이제 이성적인 뭐 그런 걸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오늘 밤에 5.1% 금리가 찍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지켜볼 겁니다. 다만 이제 5.1%를 오늘 밤에 만약 당장 찍는다. 오늘 밤에도 막 금리가 폭등을 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생각보다 시장은 근데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말씀드렸죠. 어떤 하락 에너지 이런 건 빨리빨리 소진시키는 게 오히려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죠? 지금 하락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증시의 하락 에너지가 혹은 이 금리의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 증시도 빠져봐야 찔끔찔끔 빠지면서 하락 에너지가 잘 누적되고 있고 그다지 하락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고 있고요. 금리도 물론 이 누적된 게 좀 많아서 좀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의미 있게 그렇게 대폭등을 하면서 상승 에너지를 소진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증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애매한 분위기를 빨리 극복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증시가 이 대폭락을 하면서 그죠? 증시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면서 금리가 훅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급등락이 한번 엄청난 대폭등이나 뭐 대급등 이런 게 한번 나와줘야 이런 애매한 이런 더러운 시장 분위기를 차라리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하방을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밤에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하방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오늘 밤에 오히려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대폭등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증시는 대폭락을 하겠지만 그건 이제 별로 제가 바라는 건 아닐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시장이 움직이고 그랬나요, 그죠? 저는 뭐 그냥 중립적인 생각,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지켜보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대응한다 이 생각만 갖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일단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분명히 채권이 이제 매력적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개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박살 났으면 솔직히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5%,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금리가 5%입니다.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매력적이냐? 지난 몇 년간 올랐잖아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해서 바닥 만들고 쭉 올라왔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이런 일들 혹은 이제 월봉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월봉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인데요. 사실 5%라는 금리는 엄청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였는데요. 사실상 2008년이 아니 사실상 이제 금리 5%라는 라인에 선을 하나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 여기가 금리 5%예요. 금리 5%에서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1년부터예요. 2001년부터. 자그만치 지금 23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5% 금리를 못 봤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 20년간의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5%라는 수준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죠? 지난 수십 년간의 이런 저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5%는 너무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데이터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라고 그런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금리의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력적이긴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요. 진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매력도 강화가 지금 이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 흐름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버슈팅이 이 지난 3년간 올랐는데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오버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5%는 터치를 하긴 했지만 근데 5% 터치한 상황에서 지금 5% 터치한 상황에서 지금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단 말이죠.
5.5, 6%까지도 지금 가능성 열어놔야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하나 지금 채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변동성이 더군다나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채권은 안전하다 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안전한지. 채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서 함부로 채권 투자는 아직은 좀 몸 좀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5% 넘어서부터 천천히 매집을 하고 싶다. 그럴 듯한 아이디어긴 한데요. 이게 5% 넘어서 어디까지 갈 줄 어떻게 알고, 뭐가 좀 보여야 이것도 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분할로 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분할 투자를 하는 것도 어딘가 이제 고점 신호가 명확하게 나온 다음부터 이제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한다.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이런 기준도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매력적이긴 하나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거 뭐 지금 채권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식의 관점은 이게 증시 투자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저 주식이 이쯤 빠져갖고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PBR이 몇 배고 PER이 몇 배고 이 정도면은 살만하지. 난 이 가격을 베팅한다 뭐 이러면서 막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게 한번 매력적인 가격은 더 매력적으로 변할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타이밍, 의미 있는 뭔가 신호가 등장해야 하는 거지. 매력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투자의 근거가 되기는 좀 모자란 것 같다. 실전 투자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쭉 말씀드렸고요. 2년물 금리는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도 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매해요. 2년물 금리는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오르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만 정상화가 신나게 되고 있다. 베어 스팁 진행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봤죠? 다만 이제 달러는 못 오르더라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시원찮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어요. 미국 경제 튼튼하거든요. 어제도. 근데 이미 미국 경제가 튼튼했다라는 게 달러에 다 반영이 돼서 그런가? 뭔가 달러가 올라가려면 다른 재료가 이제 필요한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걸로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 재료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건가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이거 기간 조정이라 봐줄 수 있겠죠. 이렇게 더 올라가기 위한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달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일단 좀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일단 뭐 지켜보려고요. 일단 얘도 혼조한 구간 안에 있긴 하니까 지켜보려 그럽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저기 뭐 그 천연가스는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다시 중요한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물론 지난번에 레벨업을 하긴 했었던 건 맞는데 다시 이까지 되돌리면 이거 올라가겠다는 일단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일단 매수 잡으셨던 분들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잡으면 안 되죠. 지금. 왜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매수세 보이나요? 매수세 안 보이니까 매수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돌파 한착을 했던 이 장대 양봉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나왔던 매수세 일단 소멸이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속임수가 되긴 됐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 이렇게 레벨업을 몇 달 동안 이 힘을 모아갖고 이 자리를 돌파 한착했는데 이렇게 돌파 한착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경우는 사실 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귀한 경우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여튼 큰 꿈을 꾸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지금 이게 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또 하락 전환을 또 하려고 그래갖고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 매수 보시면 안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매수를 볼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양봉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지켰어야 됐어요. 더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붕괴됐잖아요. 매수 볼 근거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속임수일 수 있죠.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서 몇 달 동안 어떤 매수세를 어떤 에너지를 잘 모은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정도 상승으로 지금 이렇게 힘 모았던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분명히 지금 매수세를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매수를 볼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위험 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기 금값이 요즘에 그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니 아니면 전쟁이니 뭐 이래저래 해서 금값이 좀 튀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난 몇 년간 고점이 2020년 8월에 만들었던 고점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애초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레벨업이 돼서 큰 시세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자리를 넘어선 게 아니다. 물론 사실 이런 자리를 세 번이나 터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금값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값은 언젠가는 또 한번 대세 상승을 또 한번 이루어내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최근에 근데 굉장히 혼조한 구간 안에 있고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힘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값은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격은 아니고, 추격은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눌림지 매수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또 전쟁 이슈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또 최근에 또 금값이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좀 얘도 애매한 구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지금은 뭐든 애매하다. 차라리 얘가 이 전고점 넘어가면 속 시원하게 뭐라 할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근데 이 금값이 빠질 이유는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요까지 일단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이 만약에 레벨업을 해서 랠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여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뭐 몇 달,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천천히. 뭐 물론 이건 이제 전쟁이나 이게 뭐 전쟁이 확전이 안 되고 경기 침체 없다라는 가정인데, 경기 침체가 나고 전쟁이 확전되면 금값의 상승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오늘 아침인데 이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 선물 시장이 나스닥이 아침에 한 0.4% 가까이 빠졌었고, 국제유가도 갭상승해서 올랐고, 뭔가 하여튼 금융시장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좀 출발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나 싶었는데 일단은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금리가 올라갔고 지금 불안한 시장 심리 때문에 웬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 출발을 했다 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보시면 일단 89달러 돌파한 척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뭐 사실상 이제 이건 마감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솔직히 뭐 저는 아직 잘 못 찾겠는데요. 일단 89달러를 돌파한 척을 해버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를 돌파한 척 했다라는 거는 상승 목표치가 일단 여기까지 전고점 90 한 3달러 93, 94달러까지 일단 열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국제유가의 상승은 또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을 거다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오늘 뭔가 아침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긴 있나 봐요. 뭐 유가 오르고 증시 떨어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재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테스트 해봐서 되돌리면 다행인데, 아래쪽으로 되돌리면 다행인데 이렇게 안착을 해버리면은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뭔가 악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인다 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도 지금 보시면 갭상승 출발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하여튼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 거는 미국 본장이 열려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이런 거는 의미가 조금 좀 적긴 하다. 아마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것 같긴 해요. 심리적인 거. 야, 금리가 장중에 5%를 찍었네. 뭐 이런 거 때문에 무서워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다 빠지네요. 그죠? 여기 있는 사총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여기 있는 네 주식 빠지면은 한국 증시 안 좋겠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답답한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예외. 코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고 어제 직전 저점 붕괴시켰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오늘의 하락이 치명적이죠.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된다. 하락 추세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아직 여유롭다요. 그죠? 코스피는 삼성전자도 박스권이고 하이닉스도 빠져봐야 답답한 매물대에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제한, 코스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무제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코스피가 오늘 전저점 붕괴시키고 있네요. 이런 거 좀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고요. 오늘 제법 급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단기낙폭 과대거든요. 이것도 물론 변동성이 좀 커졌으니까 이제 뭐 예전과 같이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5일선과 이격이 2.1%, 2.2%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에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물론 지난번에 2점 몇 프로, 2.6% 어떤 그 정도 이격도를 한번 봤기 때문에 2.1%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시장이 좀 버틸 만한 뭐 그런 정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그 최근에 고변동성에 미루어 봤을 때도 조금 좀 많이 빠지는 편이긴 합니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고요. 오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직전 저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여전히 일단 좀 코스피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정도는 붕괴시킬 수 있지. 하루 정도는 붕괴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이긴 해요. 오늘 종가에 오늘 종가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몇 거래일 동안 확인 정도 해봐서 이게 뭐 언더슈팅으로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일단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요. 어쨌든 근데 의미는 있긴 있죠, 그죠? 직전 저점 이렇게라도 붕괴시킨다는 거는 일단 분명히 이 하락을 더 지속할 만한 하락 N자로 이렇게 더 쏟아지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히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일단 처음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센 편에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하고 이런 낙폭에 대한 피로감, 단기 낙폭이 좀 센 거에 대한 피로감도 좀 풀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본다 코스피는요. 근데 코스닥은 뭐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이미 어제 레벨 다운을 시켰고 오늘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코스닥의 하락은 그냥 뭐 이제 계속해서 하락 목표치 열렸고 많이 열렸고요. 계속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무려 4%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조금 좀 낙폭이 좀 과하긴 해요. 앞으로의 하락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열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좀 세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영향 받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영향을 이제 받는 자리라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거의 무제한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이 자리가 약한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락의 목표치는 좀 거의 무제한으로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게 사실상 이쯤 되면은 이제 속임수가 아니고 어제 하락의 강화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거는 어제 하락의 강화 이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뭐 기존 보유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수익은 길게 손해는 0.1cm로 매우 짧게 손해는 짧게 수익은 길게 계좌에 플러스 찍혀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가보세요.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아직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하여튼 코스피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환율도 일단 답답한 구간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